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자랍니다. 곧 2년 뒤에 마흔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런 사연을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친구와 이야기하다 저의 시댁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면 네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 하길래 용기 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가 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날씨가 온도 변화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잔병치레는 없는데 환절기가 시작되면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비염 혹시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성비염 환자로 환절기 봄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눈이나 코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저는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강아지, 고양이가 예뻐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네만 가도 애완동물이 있으면 저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할 정도이며 와서도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할 정도로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도 있다길래 알아보았는데 저는 체질상 그런 편이라 수술을 해도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 시기에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중이고 이런 예민한 체질 덕분에 저는 친구도 남자친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 친구가 소개해준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와 너무 다르게 무던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훅 빠져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기만 되면 예민해져 누군가가 조금만 짜증나게 해도 제 표정이 확 굳어져 사실 이런 저도 제가 가끔 싫을 때가 있는데 남편은 늘 무던하며 온화한 마음이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몇 번 저희는 데이트를 했고 그 데이트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호감으로 저희는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썸만 3개월을 탄 거죠. 서로 다 알고 나서 사귀다 보니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저 연애가 꽃길만 같았죠. 남자친구도 저의 예민한 성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제가 힘들어하는 계절에는 더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가족들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고 결혼을 딱 정하니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자취를 하고 있었던 터라 남자친구네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해 제가 혼수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애물이나 애들은 다 생략하고 서로 커플링 하나씩만 주고받고 살기로 하고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만 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지라 결혼식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양가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가까운 지인, 친척들만 초대해 식을 올렸습니다. 예민한 탓에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꼭 켜둬야 하고 저는 이불도 알레르기가 덜한 침구를 써야 할 정도라 남자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결혼하기 전 다 이야기한 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인사 가던 날 저는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흠칫하며 놀랐는데요. 바로 시댁에 강아지와 고양이 2마리가 있지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서 조그만 소리로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 한다고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일하느라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고양이들은 잠시 임보를 맡아서 하는 중이고 강아지는 친구가 여행 간다고 며칠 맡겨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님이 알고 하신 것도 아니니 약을 먹고 나서 밥을 먹는데도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훌쩍거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셔서 남편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서 비염부터 동물 알레르기까지 있다. 그래서 약 먹었는데도 아무래도 동물이 집에 있다 보니 그러는 것 같다. 우리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어머님이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분리해서 방에 두신 후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도 재채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특히 털이 엄청 날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시댁 인사를 마치고 오니 괜스레 어머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때 뵈러 갔는데 제대로 말도 못해서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네가 그렇게 알레르기가 심한 줄 몰랐구나. 많이 심한 거니? 아, 네. 제가 조금 털이나 계절이 많이 민감한 편이라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잘 낫질 않네요. 그래 알았다. 괜찮으니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통화에서
어머님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라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잊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끝나고 집에서 식사하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웬걸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해서 한 마리 키워볼까 한다고 너희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한 마리는 괜찮지 않냐면서 평생 꾸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으셨는데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보다가 이 고양이한테 눈길이 너무 가서 그냥 올 수가 없었다고요. 물론 어머님의 생각이고 어머님이 키우시는 거니까 저야 상관은 없겠지만 앞으로 시댁에 자주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냥 다들 잘 됐다면서 축하하는 분위기로 식사를 끝내고 후다닥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냥이도 자주 봐야 하니 너도 그런 예민한 체질을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체질을 고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괜스레 서급해주대요. 남편은 나중에 따로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옆에 고양이를 안고 드시는 거예요. 남편이 밥 먹을 때는 조금 다른 곳에 두라고 해도 왜 자기 자식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보고는 그럴 거면 출입도 하지 말라는데 참 남편도 이번에는 화나서 안 온다고 하고 가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그 주 주말에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고양이 간식도 사가지고 시댁으로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내심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원래 고양이들은 사람들 보면 피하고 도망가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제 무릎에 쏙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일어나면서 고양이가 제 손에 세게 맞았나봐요. 저는 진짜 모르고 했던 일이어서 어떡하냐고 너무 놀라서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더니 정말 제 팔을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찰싹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적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봐봐, 너도 이러니까 아프지? 우리 냥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 어머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와서 놀라서 일어나다가 그런 건데요. 그거나지. 그래도 좀 조심해야지. 아직 애긴데 네가 애기도 안 켜봐서 너는 참 정이 없구나. 너가 어떻게 그렇게 애가 독하니? 보통 여자애들 보면 애완동물 보면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고 하던데 너는 애가 좀 특이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지만 뭐 저한테 맞은 건 맞으니 알겠다고 주의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도 고양이와 얽힌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에 정말 모든 가족들이 지쳐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시장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고양이들은 원래 밖에도 무서워하고 산책도 잘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은 어디 갈 때마다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에는 산소 갈 때도 데리고 오셨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점점 알레르기가 심해져 약 복용량도 늘리면서까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제가 시댁에 어머님에게 정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지금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날은 정말 날이 무지하게 화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해서 혼자 뒹굴뒹굴 집에서 TV도 보고 잠도 늦게까지 자고 맛있는 점심도 해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의 호출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님. 너 지금 집에 좀 잠깐 와야겠다. 왜요?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빨리 건너와라. 딱 이 말씀만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가니 어머님께서 한두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럼 고양이 혼자 있으니 저보고 잠깐 있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보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요. 제가 지금 저 약도 안 먹고 안 가지고 와서 힘들다. 한두 시간 정도는 고양이도 혼자 있어도 되지 않겠냐. 제가 밥이랑 물은 챙겨두고 가겠다. 라고 해도 펄쩍펄쩍 뛰며 그러다 얘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면서 계속 저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금방 오겠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나가시고 그 집에는 고양이와 저 단둘이 있었죠. 계속 기침이랑 재채기, 콧물이 나와서 미치겠어서 창문도 열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약을 안 먹어서 그런지 자꾸만 몸에 식은땀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깐 바람이라도 쐬야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가 한 2분도 안 돼서 들어와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고양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잘 숨어 있는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막 고양이를 찾았는데 아까 제가 열어둔 그 문틈 사이로 나간 걸로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없고 풀밭이나 멀리 못 갔을 것 같아서 주차장도 뒤지는데도 없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고양이 잘 보고 있었냐고 하시길래 지금 이야기 드렸더니 갑자기 제 머리통을 팍 하고 때리면서 일부러 네가 그런 거라면서 네가 일부러 고양이들 보냈지 이러시면서 화를 막 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시니 놀라기도 하고 우선 고양이부터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멘붕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다행히도 주민분께서 발견해 경비실에 말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계속 일부러 그랬냐면서 너는 진짜 인성이 왜 그 모양이냐면서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잠깐 문을 열고 닫았는데 그때 나갔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진짜 없어졌으면 너한테 소송이라도 걸려고 했다면서 막말을 하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소송이라뇨. 일부러 내보낼 것도 아니고 물론 문을 열어둔 건 잘못된 거지만 당연히 저도 고양이를 처음 보는 동물이라 그렇게 집을 휙하니 나가는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무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문 앞에 있었기에 고양이가 나가는 거를 보지 못했기에 당연히 집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그때는 우선 고양이를 잃어버린 건 제 탓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져서 그날은 집에서 좀 쉬려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다. 다음에 가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 탓에 넘어갔고 저는 시댁에 방문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 떠보니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다시 잠든 것 같은데 어디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보니 따라왔던 어머님이 저에 대한 험담을 남편한테 늘어놓고 있더군요. 얘가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예민해서 어쩌냐. 정말 무서워. 걔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냐면서 걔가 지금 꾀병인 것 같다는 둥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고양이가 집을 일부러 나가게 한 것 같다. 내가 그때는 그거를 생각 못했는데 얘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냥이를 일부러 나가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다 미수에 그친 거 아니겠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가 아픈데 엄마가 하도 불러대서 지금 응급실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 나오냐면서 하는데도 어머님은 옆에서 제 험담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고선 자기 오래 집 비우면 우리 냥이가 외로워해서 가야 한다고 휑하니 가시더군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도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당했던 게 억울해지고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제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도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지도 않으시면서 늘 저한테만 떠넘기려고 하시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제 탓이라고 하시니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왔냐면서 너 아프다면서 역시 꾀병이지 이러시길래 그 고양이를 놀게 하게 캣타워?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정말 저도 모르는 괴력이 나왔는지 그 캣타워를 옆으로 밀어 쓰러뜨렸어요. 어머님은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네가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맡기시질 않나.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질 않나. 도대체 여기는 누가 사람이고 동물이냐.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걱정보다 꾀병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어머니로서 할 말이냐면서 미친년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눈깔이 뒤집혀서 막 보이는 물건들을 다 던진 것 같아요. 남편이 와서 저를 말렸지만 저한테 이런 쾌력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 뿌리치고 지금까지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늘어놓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당장 고양이 내쫓으라고 다른 곳으로 안 보내면 이혼할 줄 알라고요. 아버님은 일 때문에 바빠서 지방에 가 계시는데 그때도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제가 난리를 치니 아마 엄청 놀라셨겠죠. 어머님은 어떻게 정들었는데 보내냐고 하고 아버님은 당장 보내라고 그나마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잘 키워줄 사람 보내라고요. 아버님은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못 썼다고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셔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남까지 괴롭히면서 키울 줄은 모르셨다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고양이 문제로 엄청 다투신 것 같은데 우선은 고양이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의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지만 대충 읽어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께 쌓였던 게 너무 많은지라 저도 감정적이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이 너무 과도해 저를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체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해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이러니 더 이상 배려해드릴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고양이 보냈다고 이제 안 키울랜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다고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인데 전화는 어떻게 하셨냐면서 비꼬았거든요. 아버님한테 그 뒤로 엄청 많이 혼나고 생활비 카드까지 뺏겨서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비를 타가신다고요. 지금까지 고양이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몇백이 되신다고 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주는 생활비로 부족해 적금 통장에도 손을 대서 진짜 비싼 사료부터 엄청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저는 물론 반려견, 반려묘도 당연히 가족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애완동물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 출입을 안 하기로 남편이랑 합의봤어요. 남편도 꽤나 충격이었는지 자기도 당분간 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기관지까지 더 안 좋아져 약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지라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어머님 덕분이지만 고양이가 가고 충분히 힘들어하셨으니 이걸로 그냥 저도 더 이상 어머님을 그만 보내드리려 해요. 그 뒤로도 전화가 왔지만 안 받을 때도 많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전화 안 받고 있는 상태랍니다. 어머님은 정말 가족에서 자기는 늘 혼자 산다라고 했지만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족들이 다 어머님의 성격에 질린 상태라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부터 남편까지 그러는 거 보면 말 다 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에피소드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들 화이팅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은 40대 여성입니다.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사연 채널을 참 재밌게 보았는데 직원들이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다 퇴근하고 난 사무실에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처음부터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셋만 있었던 사무실에서 노력해 이제는 직원 20명을 벌어먹여 살릴 정도로 커졌는데요.
더 노력해야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텐데요.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계 사무실에 다니던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IT 계열 회사 쪽에 근무한 직원이었고요. 제 동생은 남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 저에게 한 번은 언니 우리 회사에 좋은 과장님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볼래? 과장님이 언니 사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길래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갑이나 한두 살 위로밖에 남자친구가 없었던지라 그때 남편은 저와 무려 5살이나 차이가 나서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동생이 해주는 소개팅이라 왠지 좀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하도 동생이 그 과장님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래 한번 주말에 만나보기나 해야겠다 싶어서 만난 처음 소개팅 자리 사실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은 영락없이 회사의 과장님 느낌이 났네요.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낸 종이에 오늘의 데이트 일정을 짜온 걸 저에게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 유영씨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라 유진씨한테 열심히 물어서 짜오기는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건네는 그 쪽지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걷기 코스까지 다 적어 오셨습니다.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라 시작부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짜온 코스를 함께 즐기면서 지금의 저의 남편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저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편안함 때문에 다들 연상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동생의 바람과 응원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애는 예민했던 저에게 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는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운할 것 같은 행동들은 늘 저에게 말을 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남편이 엄청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나니 전 그때 남편이 왜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네 집, 저희 시댁은 아버님, 어머님, 형, 남편, 남동생까지 총 5식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에는 벌써 몇 년 전에 형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남편 동생이죠. 서방님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나가산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때도 잠깐 왔다가 인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시댁은 말 그대로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들이셨어요. 첫째 장남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굉장히 시큰둥하셨죠. 남자친구는 익숙한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얻을 때도 최대한 자기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신혼집도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제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는 부모님은 누구나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 알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서방님이 굉장히 무뚝뚝해서 저는 남편과도 또 아주버님과도 거리가 멀구나 생각했는데 서방님이 남편 결혼할 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데 울면 쪽팔려서 결혼식 내내 눈물을 참고 있었다고 남편이 이야기해 줬어요. 심지어 남편에게 축의금을 거의 500만 원이나 주고 다시 갔더라고요. 서방님도 시댁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라 남편이 일찍 취업하면서 서방님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을 동안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둘 사이가 각별한데 서방님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별로 부딪히기 싫어서 정말 형 결혼식만 보고 다시 후다닥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시댁의 장남사랑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뒤로 저도 시댁과는 대면대면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도리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명절에는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생신날 또한 선물이랑 가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때마다 자기네 집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장남이 최고다. 우리 장남밖에 없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늘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죠. 그러다 남편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보다 위에 있던 팀장님이 잘못된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 팀장님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사표까지 쓰고 나가서 남편이랑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오롯이 그 소송에 맞서야 했고, 회사에서 사표 내려고 하는 바람에 거의 반년 가까이 월급 없이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직원들을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가 팀장님 대신에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해. 직원들 월급부터 소송 비용까지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대출까지 받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신혼집도 전세였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빼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부탁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직장 잡아서 일하면서 갚을 테니 신혼집 보증금만 좀 도와주라 사정사정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죽고 먹을래도 돈 없다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한참을 죄책감이 시달렸거든요. 그렇게 보증금 빼고 월세라도 가려고 하던 찰나에 제 여동생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 저희 친정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랑 해서 다행히도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버릴 위기는 지났어요. 그렇게 소송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소송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일도 하지 못하고 제가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생활에 늘 빠듯했죠. 그래도 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라 저도 함께 남편과 그 직원들이 꼭 승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와서 저를 보고 한참을 껄껄 울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울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말없이 안아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된 소식에 저도 남편이 왜 그때 그렇게 울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저희 집 전세보증금이 넘어가려던 찰나에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빌려주신다고 하셨던 시부모님은 알고 보았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둘 다 성형외과 의사인데 정말 좋은 자리에 개원하고 싶어서 시댁에서 대출이랑 있는 돈까지 해서 다 탈탈 털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솔직히 병원 있는데 더 좋은 자리 하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얘기한 거겠죠.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는 더 이상 시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라 같은 자식인데 집까지 넘어가려고 해 부탁하러 온 자식에게 너는 부모를 돈으로밖에 안 보냐면서 정말 처음 한 부탁인데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근데 아주버님한테는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면서 빌려주신 거겠죠. 남편이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선 더 이상 시댁과 연은 이어갈 수 없었고,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고 월세를 돌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니 이제 그만 소송에 매달리고 차라리 조그마한 회사 차려보는 건 어떻겠어? 라고 보증금을 모조리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동생이랑 친정 부모님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IT 쪽으로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꼭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 있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여동생이 남편 밑으로 와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셋이 그렇게 조그마한 IT 쪽 회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은 앱 개발 쪽과 마케팅 쪽으로 분야를 잡아 시작했고, 저는 회계를 오래 해서 그쪽으로 셋이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 아예 돈을 못 벌었던 적도 있고요. 정말 사무실 월세만 내느라 한 달 내내 컵라면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괜히 욕심부려 회사를 차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도와주었던 직원들이 저희 쪽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지금 못 주는 상황이어서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남편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그러다 오랫동안 싸워서 소송에서 이겨서 돈도 다 받을 수 있어 이제야 좀 어려웠던 인생이 풀리는 것만 같았죠. 직원들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3명이었던 때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10명에서 12명, 14명, 그러다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사무실은 이제 백평대의 사무실을 써야 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이번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과 또 다른 사업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지금은 월세 없이 저희 건물에서 사무실을 차렸네요. 그렇게 월세 살던 저희는 전세에서 지금은 저희 집이 생겼습니다. 큰 집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사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전기가 끊길 일도 없고, 수도가 끊길 일도 없어 따뜻한 집에 들어가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을 이자까지 두둑이 드리면서 정말 감사했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동생에게도 빌려주었던 돈과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힘들었던 시기에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하였습니다. 서방님 또한 저희가 힘들었을 때, 자기도 타지 생활하느라 힘들었을 때인데 매달마다 생활비를 저희에게 주었어요. 주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버는 족족 저희에게 늘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전에는 남편과 정말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만에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본 서방님과 남편은 서로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채 서로 고생했다 말하며 지금까지 서방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와 보태 네가 꼭 필요할 때 썼으면 한다고 하고 말없이 공항으로 왔었네요. 그냥 주면 절대 안 받을 것 같아 통장에 넣어서 남편이 건네주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 시어머니 번호가 뜨더군요. 거의 5년 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으니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두 분 다 나이도 있는지라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애미야, 나다. 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너희는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안 할 수가 있니? 아들도 번호 바꿨던데 너희 뭐하고 사니? 네, 그냥 저희 잘 살았어요. 잘 지내시죠?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아픈 곳이 왜 없니? 이곳저곳 아픈 곳 천지다. 네,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잘 지내시죠? 걔네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머님이 말을 꺼내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병원이 망했나 봐요. 주변에 성형외과도 많은데 둘 다 실력이 없던 건지 소문이 잘못 나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더 끊겨서 폐업을 하고 지금 둘 다 페이닥터로 산다고요. 근데 거의 폐업 수준이라 마이너스로 지금 살고 계시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하고 말을 아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어머님께 전화 온 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다가 굳이 말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말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사무실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거래처에 가느라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재수씨, 아니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싹 입 닫고 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저희 정말 힘들게 살았고 이제 좀 잘 풀려서 지내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 새끼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러니 제가 찾아와 보니 여기 회사 차렸다고 그래서 왔더니 회사가 뭐 으리으리하네요. 나랑 와이프 지금 오피스텔 원룸 살아요, 재수씨. 네, 어머님께 들었어요. 근데 오신 용건이 있으신 거예요? 가족끼리 용건이 어딨어요. 그냥 온 거지 뭐. 근데 재수씨 얼굴 진짜 폈네요. 지금 업무 시간이고 그이는 거래처 가서 오늘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 번호 남겨주시면 그이 보고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랑 형이 찾아온 이야기까지 하니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다시 오면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도대체 이게 몇 평이냐? 직원들은 몇 명이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붙은 말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둘째 잘 될 거라 알아봤어. 내가 걔 낳을 때 진짜 죽는 줄 알고 낳았는데 장명소에서 둘째가 나중에 태생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장명소 말이 딱 맞았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 사장님이라니. 어머님, 저희 큰 회사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 업무 시간인데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하고요. 그이가 가족들 안 보고 싶어 하니 앞으로는 그이랑 이야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작은 애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몇 시간이 돼도 꼼짝을 안 하셔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남편을 모시고 나오라고 해 셋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하냐? 아들놈의 새끼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왜 오셨냐니까요? 아들 보러 왔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되냐? 그럼 없으시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엄연히 회사 있고 형이랑 지금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 온 거지. 네, 얼굴 보셨으면 이제 가세요. 라고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둘째야, 너 형이랑 형수랑 둘 다 지금 원룸 산다. 네가 너네 회사에 좀 자리를 알아봐 주던가 개원하게 네가 돈 좀 빌려주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먹던 물을 쾅 내려놓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요? 무슨 돈이요? 내가 왜 형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리를 왜 줘요? 아니, 가족이 어려우면 함께 돕고 사는 거지. 네가 이렇게 잘 살면 형 좀 도와주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럼 너도 나중에 도움받고 하니. 무슨 도움이요? 저는 도움받고 싶지도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으니 그런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저 회사에 다 투자하느라 돈 씨알도 없으니까요. 먼저 일어납니다. 하고 남편은 나가버리고 저도 인사를 꾹꾹 하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또 자기 첫째 아들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4층에 자리 보러 오신다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제가 지금 외근에 나와 있어서 보여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거기가 마음에 든다고 내일 다시 한번 뵙자고 하시는데 괜찮냐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일 약속을 잡고 해당 부동산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셋 다 웃으면서 여기 니네 건물이라면서 니네 정말 성공했구나. 우리가 여기에 개원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근데 저희 4층 평수가 커서 꽤 비싼데 괜찮으세요? 월세 내시기? 근데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무슨 월세? 당연히 가족인데 공짜로 줘야지. 일할 때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얘네가 개원하면 건물 가치도 쫙 올라가고 좋지 않겠냐? 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 이한테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다고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는지 오자마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이 악마들아. 어디서 남의 건물에 공짜로 계약을 하겠다고 난리야? 뭐 가족 좋아하시네. 내가 나쁜 일 당해서 집 전세보증금 넘어갈 뻔한 거 울며 불며 돈 좀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 저보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신 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사람이야. 그리고 뭐 형이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 그럼 왜 망했어? 망하고 와서 어디 와서 지금 이딴 소리를 짓거려? 진짜 죽어볼래? 형한테 엄마 아빠가 다 보태주느라
나랑 막내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돈 없어서 거지같이 다니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형이 지금 동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디서 망하고 빌붙으려 해?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인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남편을 보니 아주버님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고 좀 이해하고 서로 잘 해보자는데 왜 이러냐 막 하는데 남편이 당장 꺼지라면서 야구방망이로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뒤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저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전화하지 마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시댁과 이혼을 아예 끊었습니다. 저도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자기도 가족 없다고 생각하며 살 테니 자기를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셔라.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부조금 많이 낼 테니 걱정하지 마셔라. 그 부조금 어차피 다 형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하고 끊었다고요. 남편은 한 며칠은 멍해 보였는데 금방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저희는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꼭 생각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 시댁은 늘 장난밖에 없으니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